안녕하세요. 40대 당뇨 투병 중인 동네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당뇨 진단 후에 달라진 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관리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겪었던 진짜 인생 이야기이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누군가와 꼭 닿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1. 처음 당뇨 진단을 받았던 날. 정확히 기억납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이상하게 입이 마르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죠. 사실 몇 주 전부터 물을 유난히 많이 마셨고 밤마다 두세 번은 꼭 화장실에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건강검진을 받은 후 동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고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혈당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병원 오셔야겠어요. 그렇게 다시 병원을 찾았고 의사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당뇨입니다. 수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중 가장 충격적인 건 당화혈색소 수치였습니다. 정상은 5.6% 이하, 당뇨병 진단 기준은 6.5% 이상인데 제 수치는 무려 13.2%, 정상 수치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자마자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당뇨병이라고 치니까 합병증, 실명, 투석, 절단, 사망. 화면 가득한 단어들에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죽을 수도 있는 병에 걸렸구나. 그렇게 제 인생은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호들갑인가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렇게나 절망적인 기분을 맛봐야 했습니다. 2. 지인의 죽음이 전한 현실 당뇨발의 공포. 당뇨병이 그렇게 무섭다는 걸 현실로 깨달은 건 이모라고 부르며 따랐던 어머니의 친구분의 일이 떠올랐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어느 날 발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발이었어요. 발가락이 까맣게 변하면서 괴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발을 절단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부위가 덧나면서 전신 감염, 결국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죠. 저도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될 줄은. 당뇨발은 왜 생기냐면요. 고혈당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말초신경과 혈관이 손상돼서 감각이 무뎌지고 상처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 사이에 감염이 퍼지고 혈류가 약하니 상처도 낫지 않죠. 결국 괴사, 절단, 폐혈증, 사망에까지 이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15%가 당뇨발을 겪고 그중 거의 절반이 절단 수술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절단 후 5년 생존율은 심지어 일부 암보다 낮다고 해요. 이게 바로 제가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 이유입니다. 3. 몸이 보내는 신호들, 무너지는 신체. 그 이후로 제 몸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처가 낫지 않았어요. 손등에 작은 긁힘이 생겼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물지 않더라고요. 입은 늘 바짝 말랐고 물을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고혈당이 몸속 장기와 조직을 파괴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4. 약, 운동, 식단, 그리고 혈당 수치.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해주며 말했습니다. 아직 젊으시니까 인슐린은 나중에 약으로 조절해봅시다. 그날부터 저는 약을 아침, 저녁 꼬박꼭 챙겨 먹었습니다. 식단도 바꾸고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기상 직후, 식후 2시간, 자기 전 등 하루 5번 이상 혈당을 체크했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당뇨 수첩을 써가며 기록했고, 나중엔 엑셀 파일로 평균치, 최고치, 최저치를 그래프로 관리했어요. 하지만 수치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공복 혈당은 200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고, 식후 혈당은 300을 넘기는 날도 다반사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도대체 왜? 식단의 괴로움과 브로콜리의 아이러니. 식사는 철저하게 바꿨습니다. 고기, 튀김, 밀가루 모두 끊고 현미밥에 채식 위주로 먹었습니다. 식탁은 어느새 온통 초록색 반찬으로 가득했어요. 미역줄기, 오이무침, 시금치 나물. 색깔도 맛도 없는 식사였고 삶의 낙 중 하나를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매일 먹게 된 브로콜리가 그나마 위안이었어요. 사실 저는 원래 브로콜리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비싸서 자주 먹지는 못했던 식재료였거든요. 그런데 당뇨 이후엔 거의 매일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좋아하던 걸 매일 먹게 된 게 6. 눈물 나는 과자 한 조각.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갔더니 오랜만에 집에 온 동생이 편의점에서 오사츠 과자를 사왔더라고요. 고구마로 만든 달달한 과자였죠. 동생은 자기 먹으려고 산 거였는데 그걸 보고 나도 모르게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손이 멈추질 않았어요. 입에 넣는 순간 그 달콤함과 바삭함에 온몸이 전율했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동생과 둘이서 그 조그만 과자 하나에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팠는지를,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깨달았던 순간이었어요. 7. 어깨 부상과 복직의 시련. 당뇨로 인해 몸도 마음도 힘든 나날이 이어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른팔이 뻐근하더니 팔을 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회전근개가 파열됐습니다. 일단 팔을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회전근개. 그러니까 어깨 안쪽 힘줄이 끊어진 거였어요. 팔을 앞으로 드는 것도 옆으로 움직이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필이면 오른팔이었어요. 제가 사용하는 주 팔이었죠. 업무에 직접적인 지장이 생겼습니다. 저는 빌딩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 업무는 프로그래밍이지만 그래도 엔지니어, 나부랭이 인지라 컨트롤러. 판넬이 천장 위쪽에 있을 때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드라이버질을 해야 하고 각종 전선을 이어 붙이고 노후된 제어 장치를 교체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깨를 움직이지 못하니 그런 작업은 거의 불가능해졌죠. 심지어 책상 앞에 앉아 프로그래밍을 하려 해도 키보드를 오래 두드리면 어깨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기조차 불편한 날도 있었고요. 결국 병가를 내고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깨 치료에만 전념하려고 했던 그 시기, 저는 하루하루 병원과 집만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리치료, 주사, 약물치료, 한방까지 1년 가까이 치료했지만 어깨도 당뇨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8. 공포로 바뀐 출퇴근길. 휴직을 하기 2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업무 처리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졌고 집중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선배 눈치, 후배 눈치 모두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회사에서 진행되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기 시작하자 저는 조금씩 왕따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건 왕따가 아닌 배려였지만 나름 인정받는 실력의 엔지니어였던 저는 그 상황이 야속하기만 했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출퇴근길이었습니다. 하남과 부천을 매일 운전해서 오가며 편도 2시간 넘게 운전을 하는데 어느 날 퇴근길에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지고
땀이 비 오듯 흐르기 시작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외곽순환 고속도로 한복판이었죠. 간신히 시흥하늘 휴게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차를 세우고 주머니에 챙겨 다니던 사탕을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에 단맛이 퍼지자 그제야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는 운전 자체가 너무 무서워졌어요. 하루 2번 그 길을 지나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움이 됐고 운전대 앞에만 앉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졌습니다. 출근이, 일이, 삶이 모두 무서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9. 퇴직과 무너진 생계. 결국 저는 퇴직을 결심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15년을 몸담은 곳이었고 막 차장이라는 직급을 달았던 참이었습니다. 진급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병들어버린 상태에서 저는 스스로 사직서를 냈고 모든 걸 내려놓게 되었죠. 그때는 실업급여와 퇴직금으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치료비, 생활비, 대출금, 카드값, 보험료까지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고 당뇨병이라는 병 하나로 제 인생의 경제 구조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가끔은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살 때도 망설였고 병원비 결제를 위해 만든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는 어느샌가 바닥났습니다. 그냥 죽을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10. 변화의 시작. 병원을 옮기고 나서.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병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당뇨병 환우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커뮤니티에서 제가 다니던 병원에 대한 악평과 어떤 한 병원에 대한 수십 개의 칭찬글을 보고 병원을 옮겼습니다. 첫 진료가 전에 다니던 병원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검사 시간을 제외하고 선생님과의 문진 시간만 1시간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주셨고 제 생활 패턴부터 식습관, 스트레스까지 세세하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병원에서의 진료는 단순한 처방전 한 장이 아니라 정말 제 삶 전체를 다시 정리해보는 계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병원을 옮긴 후 저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어떻게 싹트게 되었는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